네, 오늘 이 시간에는 윤진 블랙 퀀트 에쿼티 대표 모시고 지금 시장 진단과 앞으로의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방송이시죠? 저희가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많은데 일단 지금 6월 30일입니다. 이제 네. 내일이면 7월 되는 거고 네.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관세 협상 중단하겠다 뭐 네. 이런 발언들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어쨌든 S&P 500, 나스닥 네.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지금 네네. 중요한 건 7월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중국과는 어느 정도 협상이 좀 마무리된 상태였고, 그다음에 사실상 미국의 적자를 부여하는 3대 국가가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인도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압박을 지속할 것이 사실상 경계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압박감을 크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적자 대상 국가들인데 사실 미국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약소국인 국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더 협상을 강하게 끌어내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랙퀀트 에쿼티는 제도권 투자자문사고 이제 네. 투자자문사들은 항상 이슈들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잖아요. 네네네. 이 하반기에 주목할 이슈들 어떤 것들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핵심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부분이 가장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FOMC 측에서 현실적으로 2회를 할지 3회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 변동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집중된 부분이고,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관세 협상에 대한 결과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치가 얼마나 반영이 될지가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들이 빅테크 때문에 미국을 집중하고 있는데 빅테크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AI 산업혁명 구간에 있죠. 그래서 나중에 뭐 100년 뒤에 현재를 돌아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제 AI 산업혁명 구간이었고 굉장히 고성장적인 기업들이 많이 보여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AI 판도가 어느 쪽으로 좀 짚어지게 될지, 그리고 뭐 클라우드나 해당 산업군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지, 그리고 연관돼서는 뭐 로봇이나 기타 산업군들이 어떤 식으로 커져나가게 될지,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 산업별로 CAGR 지표들이 다 다르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업종이 무엇일지가 핵심 성장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기업들에 대한 세부 종목으로 좀 가볼게요. 첫 번째 빅테크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들고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기대 모멘텀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윈도우나 이런 체제들 중심으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앞으로 성장적인 모멘텀들이 어디서 발생할지에 대해서 좀 많이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애주어 같은 어떤 클라우드 산업 분야에도 많이 진출을 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주어 같은 클라우드 산업 분야가 현재 AI 산업 모멘텀에서 가장 큰 변곡점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다른 AWS나 아마존 같은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가 될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시점인데, 이 애주어를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AI 산업에서 오픈 AI에 대한 지분을 이용해가지고 본인들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코파일럿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이제 챗GPT의 구조를 통해가지고 빌드업을 해 놓았던 상태이고, 그리고 요걸 빌미로 해서 이제 코딩에 대한 자동화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추진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뭐 메타나 그 외의 IT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IT 인력들을 잘라내고선 AI 코딩 형태로 대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에서 가장 보실 수 있는 게 AI가 직접적으로 코딩을 연동을 해주고, 그리고 이 코딩 시스템들이 얼마나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서비스 되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기술력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AI 자동 코딩화 부분을 본인들 클라우드 내부에다가 아예 탑재시켜 버림으로써 굉장히 빠른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를 통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모멘텀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자분들만 아시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실질적인 실무진들은 모두 다 알 수 있는 시스템 중 하나가 깃허브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깃허브라는 플랫폼은 개발자들이 본인들의 모든 코딩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이 만들어놨던 코딩들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모든 플랫폼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깃허브가 멈추면은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모든 코딩들의 거의 90%가량이 중단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안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예 지분을 보유해가지고 자회사 형태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전부 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와 연동될 수 있는 구조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반대 진영에 있는 AWS가 현재는 이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존이죠. 요 기업 대비해서 점유율이 이제 2위에서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네. 클라우드 산업 분야가 사실 이게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지금 가장 최대 사업부 중 하나면서도 최대 이익 사업부예요. 그래서 이익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커머스로 알고 계신데 커머스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사업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AWS로 많이 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모든 기업의 이익이 흑자 달성을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좀 보실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클라우드 사업부에 대해 사실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2위와 1위의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MSFT, 마이크로소프트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네네. 다음으로 살펴볼 게 테슬라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가 아니라 전체 인프라 기업으로서 주목을 하신다고요? 사실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 모멘텀인데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자율 택시를 통해 가지고 뭔가 테슬라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 택시가 출시되면은 우버나 기타 택시 플랫폼들에서 주문 발주가 들어올 거다.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택시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택시 사업에서 뭔가 테슬라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선 인프라를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적으로 테슬라는 이제 현재까지는 소매 판매 중심으로 혹은 이제 B2B 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매출을 형성을 해왔는데 이후부터는 뭐가 문제냐면은 자율주행 시스템들이 도입됐을 때 기존의 택시 사업체들을 몰아내고 택시에 대한 인프라 사업 그리고 기존의 어떤 자가용을 사용해가지고 본인들의 주행을 하던 분들까지도 앞으로는 전부 다 그냥 택시 형태로 길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택시들을 그냥 임대해가지고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인프라 사업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가장 달라지냐면은 버스나 기차 택시 사업에서 발생하던 모든 매출 그리고 자가용을 통해 가지고 출퇴근하시던 분들도 임대형으로 그냥 단순하게 돈으로 써가지고 매달 돈을 내던 혹은 이제 그때그때 돈을 내던 돈을 써가지고 인프라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모든 주행 시스템들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그걸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게 테슬라이기도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만 한 1년 정도 갭을 두게 될 거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출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실질적인 서비스 그다음에 그 외의 서양 국가에서의 서비스를 고려를 했을 때 이 인프라를 통한 임대형 수익을 본인들이 직접 수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매번 뭐 택시가 됐건 인프라가 됐건 임대가 됐건 전부 다 이제 본인들이 인프라 사업 형태로 매출로 찍게 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테슬라의 모멘텀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윤지 블랙펀트 에쿼티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